안녕하세요. 프랑스 와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서양에 위치하여 영국 왕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보르도 와인, 프랑스에서 가장 긴 강의 휴양지를 따라 왕족과 귀족들의 사랑을 받던 르아르 와인, 작은 밭들에서 명품을 만드는 부르고뉴 와인과 차가운 북풍을 이겨내며 만든 론 와인, 독일과 인접하여 최고의 화이트 와인을 만드는 알자스 와인, 남프랑스 지중해 연에서 다채로운 스타일의 와인을 제공하는 프로방스와 랑구독 루시옹, 그리고 샴페인으로 유명한 프랑스 최북단 쌍파뉴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보르도 와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르도 와인의 주요한 역사를 살펴볼까요? 보르도 와인의 명성은 영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1152년 아키텐 지방의 상속녀 알에르노르가 미래의 영국 왕이 되는 헨리 2세와 결혼하면서 지창금인 보르도 지역도 영국령으로 속합니다. 이후 보르도 항구를 통해 인접한 대규모 와인 소비국인 영국으로 와인을 면세로 수출하며 보르도 와인이 황금기를 엽니다. 1241년에는 영국 왕실로부터 와인 독점 공급의 특권을 받은 보르도 와인은 품질 향상과 고급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한편 영국 본토 와인은 품질에 밀리고 대량 공급되는 보르도 와인으로 인하여 쇠퇴의 길을 걷습니다. 1337년 영국과 프랑스 간에 100년 전쟁이 일어납니다. 프랑스를 구한 잔다르크로 인하여 밀린 영국군은 유럽 최대의 와인 산지인 보르도를 끝까지 수호하려고 하였으나 카스티온 전투에서 패배하며 100년 전쟁이 또 종식됩니다. 프랑스로부터 보르도를 방어하다 카스티온 전투에서 전사한 영국 존 탈보 장군을 기리기 위해 샤또 딸보 와인을 보르도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딸보 와인은 명장 탈보 장군처럼 승리를 기원하는 와인으로 신이 물방울에서도 나오고 히딩크가 즐겨 마신 와인으로도 국내에서 많이 알려진 와인입니다. 프랑스에 다시 귀속되어 차별을 받던 보르도는 17세기에 사업 수완이 좋은 네덜란드 상인들과 교육을 하면서 수출 보르도 와인이 제2 황금기를 맞이합니다. 19세기에는 산업혁명과 더불어 보르도는 사또라는 포도원을 소유한 신흥 귀족인 부르주아 거대 자본가들과 와인 중개상인 네고시앙들이 자유무역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을 합니다. 참고로 샤또는 프랑스어로 성, 대저택을 의미하는 말로 보르도에서만 포도 재배와 제조, 저장 시설을 갖춘 와이너리를 말합니다. 1855년에는 나폴레옹 3세가 파리 만국 박람회를 열어 보르도 와인이 현재까지 명성을 얻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당시 이미 글로벌화된 보르도 와인들을 외지인들이 잘 식별할 수 있도록 와인의 등급 체계를 나눕니다. 그때 등급 산정 기준을 위한 와인을 보르도의 좌완 지역인 메독 지역의 샤또들로 한정합니다. 예로는 메독 지역 바로 아래 지역인 글라브 지역에 속한 빼싹 레오냥에서 생산되는 샤또 오브리용도 포함됩니다. 샤또 오브리용은 당시에도 고급 품질로 너무 유명한 와인으로 제외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등급은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있으며 오메독과 그라브 지역의 1855년 61개의 그랑크리 클라스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만국 박람회에서 1등급인 프리미에 그랑크리 클라스를 받고 지금도 최고가의 와인들을 생산하는 샤또는 총 5개입니다. 샤또 라뚜루, 샤또 라피트 로칠드, 샤또 마고, 샤또 오브리용, 샤또 무통 로칠드입니다. 샤또 무통 로칠드는 원래 2등급이었다가 1973년에 1등급으로 승격합니다. 보르도 와인은 샤또 뒤에 고유명사를 이어붙인 명칭이 곧 브랜드명입니다. 샤또 무통 로칠드의 경우 무통은 포드밭 이름이고 로칠드는 재벌 로스차일드의 프랑스식 발음입니다. 1973년은 샤또 무통 로칠드가 1등급 승격에 해이면서 피카소가 사망해 마지막으로 만든 와인 라벨로 샤또 무통 로칠드 빈티지 1973년이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1855년에 메독 지역과 그라브 지역의 빼싹 레오냥 레드 와인 등급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앞에서 말한 1등급인 5개의 프리미에 그랑크리 클라세, 그 뒤에 2에서 5등급의 그랑크리 클라세가 있습니다. 와인에 그랑크리 클라세라 표기하고 2에서 5등급 표시는 안 합니다. 메독 지역에서 1855년에 품질 등급에서 제외되었거나 새로 생긴 고품질의 메독 지역 와인을 위한 등급으로 끄리 부르주아가 있습니다. 끄리 부르주아는
새로운 빈티지 와인을 매년 평가하여 등급이 부여됩니다. 또한 당시 평가에서 제외된 글라브 지역의 고품질 레드와 화이트 와인들은 등급 차등 없이 그랑크리 클라스로 표기하며 1959년에 정부의 공인 등급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한편 와인들은 각 지역의 등급 체계와 별도로 유럽 와인은 EU의 품질 규제 법률인 원산지 보호 표시인 PDO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지리적 위치, 포도 품종, 재배량과 재배 방식, 양조 및 숙성 방식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PDO의 프랑스어인 AOP 대신에 프랑스에서는 관습적으로 AOC로 표시합니다. AOC 표기의 오리진에 해당하는 5부분에 와인 재배지의 지리적 위치를 적는데 이를 통해 와인의 품질을 알 수도 있습니다. 지리적 위치는 소규모 분류일수록 고품질이며 등급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로 보르도 와인의 아펠라시옹 보르도 컨트롤러보다는 보르도에 속하는 메독 지역의 아펠라시옹 메독 컨트롤러가 더 좋은 품질의 와인입니다. 샤또 무똥 로칠드나 샤또 마고같이 1등급 프리미의 그랑크리는 인지도가 높아 AOC 표시를 안하고 샤또 이름만을 적거나 프리미의 그랑크리라고 표기합니다. PDO보다 규정 범위가 넓은 지적 보호 표시인 PGI도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PGI에 해당하는 IGP를 사용하거나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밴드베이로 표시합니다. 대중적인 와인들이 해당됩니다. 프랑스 와인 중 AOC 라벨 표시가 된 와인이 좀 더 고가인 이유입니다. 보르도 지방의 기후를 보면 북위 45도로 서늘한 기후로 생각되나 대서양에 흐르는 매시코만 걸프 스트림 난류로 인해 온난한 해양성 기후입니다. 해양 난류와 보르도, 지롱드강의 영향으로 포도의 생장기가 길어져 포도 숙성이 10월까지도 지속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서양의 영향으로 연강 수량이 950mm로 비가 많이 오고 습도도 높습니다. 이로 인해 꽃이 피는 개와 열매를 맺는 결과를 방해하여 수확량이 적어지고 포도의 부패와 풍미를 희석시키기도 합니다. 보르도는 이러한 날씨 변수로 인하여 연도별 포도의 품질이 크게 달라져 와인의 생산 연도, 즉 와인의 빈티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와인의 제조자들은 변덕스러운 날씨로 인한 빈티지 간 스타일과 품질 차이를 줄이기 위해 포도 품종을 혼합하는 브랜딩을 대부분 합니다. 보르도의 적포도 주요 품종은 까베르네 소비뇽, 메를로, 까베르노 프랑과 이외의 품종으로 뿌띠 베르도, 말백 등이 있습니다. 두꺼운 껍질의 까베르네 소비뇽은 습기로 인해 발생하는 곰팡이 등의 진균 발생에 대해 강합니다. 늦게 익는 만생종으로 열을 많이 필요로 하여 포도밭 온도를 상승시킬 수 있는 돌 자갈 함량이 높은 토양이 필요합니다. 결국 돌 자갈이 많은 보르도 좌안인 메독과 글라브 지역이 까베르네 소비뇽이 제대로 익을 수 있는 유일한 지역입니다. 참고로 글라브는 자갈이란 뜻으로 자갈밭으로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까베르네 소비뇽은 높은 탄닌과 산도를 가지며 풀바디의 검은 과일 풍미를 보이는 품종입니다. 보르도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메를로는 까베르네 소비뇽보다는 포도 껍질이 상대적으로 얇은 조생종입니다. 조생종인 메를로는 포도가 천천히 당분을 축적할 수 있는 서늘한 토양이 유리하겠지요. 보르도 우아는 수분을 함유한 석회, 점토질이 서늘한 토양으로 최상급 메를로가 숙성하기 좋은 지역입니다. 메를로는 브랜딩 시 부드러움, 풍부한 바디와 붉은 혹은 검은 자두의 풍미를 제공합니다. 보르도에서 까베르네 소비뇽과 메를로를 교차 재배하는 이유는 숙성 시기의 차이 때문입니다. 메를로는 봄에 설이나 비가 많이 올 경우 개화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반면 까베르네 소비뇽은 수확 전인 초가을 설이나 강우량으로 결과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개화와 수확 시기가 조금 빠른 메를로와 개화와 수확 시기가 조금 늦은 까베르네 소비뇽을 같이 재배하여 기후 조건에 따라 메를로와 까베르네 소비뇽의 브랜딩 비율을 조정하여 와인 품질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까베르네 프랑은 까베르네 소비뇽보다 탄닌은 낮고 색도 옅은 편으로 붉은 과일이 향긋하고 부드러운 아로마를 첨가해주는 양념 같은 품종입니다. 까베르네 소비뇽보다 더 만생종인 뿌띠 베르도는 아주 더운 해에만 익으며 짙은 색, 탄닌, 스파이스, 장기 숙성 잠재력을 올리기 위해 소량 브랜딩합니다. 풍부한 과일 맛을 갖는 말백은
1956년에 냉해 이후 보르도에서 쇠퇴하고 아르헨티나에서 주요 품종이 되었습니다. 보르도에는 보르도 블랑이라는 청포도 3종이 있습니다. 청포도로 가장 많이 재배되는 세미용은 껍질이 얇아 빠르게 익고 기부가 잘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기부 포도 관련해서는 계속 나오니 기부병 발생을 위한 포도밭 조건과 영양에 대해서는 후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미용 포도는 풀바디에 높은 당도를 가지나 단점으로는 산도가 낮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반적으로 와인은 재배기간이 길수록 또는 기온이 높을수록 포도는 충분히 성숙되어 당분이 포도에 많이 축적됩니다. 반면에 반비례하여 산도는 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와 같이 더운 지방에서는 와인이 빨리 성숙되니 당분보다는 떨어지는 산도 유지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반면에 추운 독일 같은 곳은 포도가 잘 안 익어 산도가 아니라 포도 당분 함량이 와인 평가에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높은 산도와 아로마가 풍부한 소비뇽 블랑은 서늘한 곳에서는 풋내와 구주베리, 풀, 청매실 등 녹색 풍미를 가지며 잘 익을 경우는 패션 프루트, 아스파라거스 등이 풍미를 가집니다. 주로 단일 품종의 화이트 와인을 생산하며 포도 고유의 1차적 향이 지배적인 품종입니다. 보르도 지방에서는 세미용과 브랜딩을 하여 높은 산도를 제공합니다. 이외에 뮤스카델이 있습니다. 나름 유명한 포도 품종인 모스카토의 다른 이름인 뮤스카와 이름이 비슷하지만 다른 품종입니다. 그러나 캐릭터는 비슷합니다. 뚜렷한 포도와 꽃 풍미를 가지며 스위트 혹은 드라이 화이트 와인 생산에 적은 비율로 다른 품종과 브랜딩하여 향을 부여합니다. 이제 보르도 지방의 와인 산지와 생산 와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롱드강을 기준으로 왼쪽 지역을 자완, 오른쪽 지역을 우안이라고 부릅니다. 보르도 지방의 자안에는 적포도 산지로 오메독 지역과 그라브 지역이 있습니다. 메독의 최고 와인 생산지는 오메독에 몰려 있습니다. 오는 높다는 의미로 대서양으로 흘러가는 지롱드강이 상류 지역이란 의미입니다. 항구 근처의 메독 지구는 낮다는 의미인 바를 붙여 바메독인데 흔히 메독이라고 부릅니다. 이곳은 강이 한류 쪽으로 자갈보다는 모래 비중이 높아 오메독보다는 품질이 떨어집니다. 메독 지역의 서쪽 해안가는 랑두 메독이라 부르며 소나무 숲으로 이루어져 대서양이 차고 습한 바람을 막아주는 방풍리 역할을 합니다. 최고 와인들이 대부분 높은 고도와 가파른 경사지로 충분한 일조량과 배수가 잘 되는 것과 달리 오메독은 평균 25m 정도의 낮은 해발 고도의 평지로 된 지형입니다. 그러나 지롱드강이 흐르면서 형성된 모래, 자갈 토양으로 만센종인 까베르네 소비뇽이 충분히 숙성할 수 있도록 열을 제공하고 동시에 배수가 잘 되어 강수로 인한 포도 열매가 희석되거나 뿌리가 썩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포도나무 뿌리는 5m 이상 내려가고 그 정도 깊이에서는 토양이 어느 정도 수분을 품고 있어 웬만한 가뭄에서도 포도나무는 견딜 수 있습니다. 오메독의 4개의 대표 꼬민, 즉 마을은 생테스테프, 뽀이약, 생줄리앙, 마고입니다. 이들 마을에서 보르도의 4대 1등급 샤또인 마고, 무똥, 라피트, 라뚜르 등이 생산됩니다. 이곳은 온화한 기후와 배수가 잘 되고 태양의 열을 머금어 포도 열매 온기를 잘 전달하는 자갈도 토양으로 천천히 숙성이 진행되는 까베르네 소비뇽이 주 품종을 이룹니다. 이곳의 까베르네 소비뇽은 천천히 장기 숙성이 되어 높은 탄닌과 산도, 알코올이 만들어져 복합적인 풍미를 주기 위한 오크통에서 장기 숙성에 유리합니다. 1855년 품질 등급에서 제외되거나 새로 생긴 고품질의 메독 지역의 와인 등급으로 끄리 부르지아 등급이 있습니다. 끄리 부르지아는 파리 만국 박람회에서 특정 샤또에 주어진 항구적인 등급이 아니라 새로운 빈티지 와인을 매년 평가하여 등급이 부여됩니다. 크리 부르지아 와인은 명성보다는 품질이 좋은 와인이겠죠. 지형이 강에 닿지 않아 자갈이 적어 메를로 베이스로 양조하는 뮤울리, 리스트락 마을에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메독 지역 밑에는 글라브 지역이 있으며 주요 하부 지역으로는 빼삭 레오냥, 소테른과 바르삭이 있습니다. 글라브 지역은 가롱강의 서쪽 강변에 접한 와인 생산 지역으로 글라브가 자갈이란 뜻으로 배수성이 뛰어난 토양을 가진 곳입니다. 빼삭 레오냥은 1등급인 레드 와인인 샤또 오브리옹을 생산하는 곳으로 레드와 화이트 와인을 생산하며
뱃살 내용량으로 와인 레벨을 표시합니다. 뱃살 내용량에는 적포도로는 까베르 소비뇽이 가장 많이 재배되며 메르로를 다음으로 많이 재배합니다. 청포도는 소비뇽 블랑과 세미뇽을 많이 재배합니다. 산도가 높은 소비뇽 블랑을 베이스로 바디감을 주기 위해 세미뇽을 소량 브랜딩하여 보르도 최고의 화이트 와인을 뱃상 네오냥 브랜드로 생산합니다. 가론간 끝자락에는 소테른과 바르삭이 있습니다. 이곳은 세계적으로 스위트한 화이트 와인으로 유명합니다. 1855년 보르도 공식 와인 등급에서 화이트 와인으로는 유일하게 소테른의 샤토 딕겜이 특 1등급인 프리미어 그리우 슈페리어로 선정되었지요. 이 지역의 와인은 강렬한 단맛은 노블롯이라는 부르는 곰팡이균에 의한 것입니다. 앞으로 기부 와인에 대해서 계속 나오므로 기부 와인 조건과 영양에 대해서 여기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보트리티스 시네리아라고 불리는 곰팡이를 노블롯이라고 부르는데 노블롯에 의한 기후병이 와인의 스타일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후병 발생을 위한 필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롯이 발병 전에 포도가 반드시 완숙되어야 하고 곰팡이가 포도 전체에 잘 퍼지도록 포도 송이가 밀집되어 있고 껍질이 얇은 품종이 좋습니다. 노블롯은 새벽에 안개가 끼며 습도가 높으면 포도에 롯이 생장할 수 있는 조건이 제공되고 곰팡이가 미세 섬유로 포도 껍질에 상처를 내 작은 구멍을 남깁니다. 오후에는 햇빛이 쬐는 건조한 날씨에서 롯이 생장 속도가 감소하고 포도 내 수분은 증발되면서 산, 풍미, 당분을 포도알에서 농축합니다. 이러한 노블롯의 영향을 받은 와인의 스타일은 포도알 내의 높은 당도로 인해 효모의 활동은 제약되어 당도가 알코올로 전환되는 양은 적고 잔유 단분이 많으므로 와인 스타일은 매우 스윗한 당도와 높은 산도, 낮은 알코올의 스윗한 와인으로 두드러진 꿀, 살구, 감귤류 껍질, 말, 과일 향을 발현합니다. 기부 와인은 고가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부화가 가능한 기후 조건이 맞는 재배지는 한정적이며 기부화가 잘 진행된 포도알만 골라 만듦으로 수확량이 줄고 또한 일꾼들이 수차례에 걸쳐 포도밭을 오가며 기부된 포도알을 선별하여 손수확함으로 인건비도 증가합니다. 양조 시에도 수분이 증발된 기후 포도를 만들기 때문에 또다시 양이 줄어듭니다. 소떼는 지역의 세미용도 기부 포도 조건에 적합한데요. 소떼르는 가론강과 지루인 시롱강의 온도 차이에 로블록 감염의 이상적인 안개 낀 가을 날씨 조건을 조성됩니다. 또한 세미용의 얇은 껍질은 로블롯에 취약하여 세미용 포도 품종을 베이스로 하여 기부화된 스위트 와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완숙된 세미용은 고유한 산도가 낮으므로 소비뇽 블랑을 소량 블렌딩하여 높은 산도와 과일 풍미를 부여합니다. 또한 약간의 미숫가루를 첨가하여 꽃향기와 신선한 과실향을 줍니다. 소테른의 스위트 와인은 6에서 8도로 아주 차게 하여 당도와 산도와 균형을 가지고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보르도 지방의 와인 관련된 히스토리, 보르도 지방 좌완 지역인 메독과 글라브 지역의 포도 재배 환경과 포도 품종, 와인 등급, 그리고 소테른의 기부 와인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번에는 보르도의 자한 지역과 포도 품종 및 재배 환경과 보르도 지방의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